소금물 한 잔 잘못 마시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응급실에는 소금물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셨다가 혈압이 폭발적으로 올라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소금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뱃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숙면까지 돕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같은 물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키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맹물을, 또 어떤 분은 따뜻한 보리차를, 또 어떤 분은 레몬을 넣은 물을 드시지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는 거기에 소금을 타서 마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습관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소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엇갈립니다. 소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소금이 있어야 기운이 난다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은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는 10지 이상. 특히 김치, 국, 찌개, 젓갈 같은 음식이 식탁에 빠지지 않는 우리 식문화 때문에 소금을 모르는 사이에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소금물 한 잔을 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금물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원칙을 알고 지켜 마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 소화 개선, 뱃살 관리, 숙면 유도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방법을 모른 채 잘못된 정보만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 마셨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소금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평생 마셔온 물 한 잔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소금물 잘못 마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금물을 무심코 마시면 몸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혈압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벽이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고혈압이 있던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한고혈압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가 권장량을 초과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약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혈압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여과하지 못한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고 부종과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2018년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나트륨 과잉 섭취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위장입니다. 공복에 짠 소금물을 마시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 위염, 위궤양 같은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위 점막이 얇아져 있어 같은 양의 소금물에도 훨씬 큰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소금물은 같은 양이라도 마시는 시간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밤 늦게 마시는 소금물은 위험합니다. 밤에는 신장의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나트륨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직후에 마시는 소금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니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압을 더 크게 자극합니다. 셋째, 혈압약을 복용한 직후 소금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효를 방해하고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시간대와 습관을 모른 채 무조건 소금물을 마시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의 간단한 건강 루틴 영상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74세 어르신이 소금물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아침마다 큰 컵으로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이 잘 나와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이 붓고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소금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 위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 변을 나오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효과로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 신장, 위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채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 마시면 병을 키우지만 원칙만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금물에 숨겨진 활용법,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생활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2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금의 양입니다. 물 한 컵에 들어가는 소금은 티스푼으로 딱 4분의 1, 약 1g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것은 혀끝으로 아주 살짝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짠맛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짠맛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나트륨이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전 공복 상태입니다. 밤에는 신장이 쉬고 있으니 피해야 하고 점심 이후에는 이미 음식을 통해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에 굳이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 소량의 소금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자극해 변이 잘 나오고 위산 분비가 원활해져 소화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금의 종류입니다. 시중의 정제 소금보다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이 낫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똑같이 해롭습니다. 다만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몸에 전해질 균형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황금 조합을 더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 레몬. 레몬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과 비타민 C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조금과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장을 깨우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물 꿀. 꿀은 당분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나 숙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과 소금을 아주 소량 섞으면 신경이 안정되고 긴장 완화에 좋습니다. 셋째, 소금물 생강.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겨울철 손발이 차거나 아침에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2주 실행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티스푼 4분의 1만 타서 드십시오. 그리고 1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둘째 주에는 취향에 따라 레몬즙 몇 방울이나 생강을 곁들여 보십시오. 단, 꿀은 당뇨 환자라면 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밤에 잠들기 전 따뜻한 꿀소금물을 아주 소량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가면 몸이 가볍게 변하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줄고 아침이 개운해지며 뱃살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는 공복 시 미량의 소금물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대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량, 아침, 미네랄, 소금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소금물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소금물이 입에 맞지 않거나 소금에 민감한 분들은 대체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염 소금을 사용하거나 칼륨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미지근한 물에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 마시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원칙과 조합, 로드맵을 따라가신다면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혈당, 혈압, 뱃살 관리에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박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혈압이 높아 늘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소금물 다이어트라는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아침마다 큰 컵에 소금을 듬뿍 타서 마시면 변비도 사라지고 뱃살도 빠진다는 말에 혹해버린 거죠. 처음 일주일은 몸이 가볍고 화장실도 잘 가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80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 의사 선생님께 소금물을 과다하게 마셔서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좋다고만 해서 따라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소금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68세 김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후 뱃살이 늘어나고 혈당이 불안정해 늘 걱정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만난 영양사가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권했습니다. 단, 양은 티스푼 4분의 1만,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라는 조건이 붙었죠. 김 어르신은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아침마다 변이 편안하게 나오고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소금물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대로 하니 도움이 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북 전주에 사는 75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당뇨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마다 자주 깨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했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의원에서 따뜻한 꿀소금물을 권유받았습니다. 단, 꿀은 아주 소량, 소금도 티스푼 4분의 1 이하만 넣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따뜻한 물에 꿀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신기하게도 그날은 밤새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꾸준히 이어가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혈당 변동도 완화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박 할머니처럼 무분별하게 과량의 소금물을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어르신처럼 원칙을 지켜 실천하면 뱃살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할머니처럼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으면 숙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소금물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물은 잘못 마시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위장에도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칙만 지키면 오히려 장을 깨우고 혈당과 뱃살 관리, 숙면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양과 시간 그리고 조합입니다. 소금은 티스푼 4분의 1 이하, 아침 공복,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소금물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박 할머니의 사례처럼 무분별한 습관은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 이 할머니의 사례처럼 올바른 방법을 지킨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 선택은 바로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실 때 소금이 필요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원칙을 꼭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뱃살을 줄이며 숙면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평소 아침에 어떤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소금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잔의 물, 그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